오늘은 저 색상, 컬러를 조정하는 걸 할게요. 근데 컬러 조정을 하려면은 이 사진 클릭하고 JPG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브릿지에서 사진 지금 보정을 하려면 선택하는 게 첫째예요. 지금 여기 두 개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이렇게 우회하고 이거 선택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각각 선택하면 되고, 요 한 군데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아까 카메라 롤로 가죠. 지금 포토샵은 안 열리고 브릿지에서 열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아이콘이 몇 개 있는 제일 위에가 에디트 표시되죠. 에디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판넬에 에디트 판넬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 에디트 나오죠. 에디트 중에 베이식이 있고 베이식 판넬, 커브 판넬, 디테일, 컬러 믹서 이런 판넬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화이트 밸런스 설명할 때 베이식에서 보면은 지금 위에 보면 JPG 이 파일이 JPG예요. JPG인데 이 템퍼러처에 보면 0이라고 나오죠. 0이라고 나오고 요 화이트 밸런스에 요걸 S샷을 눌러보면은 오토하고 커스텀 밖에 없어요. JPG 사진은. JPG 사진은 이거밖에 없는데 밑에 이거 로 파일을 누르면은 S샷에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토, 데일라이트, 클라우디, 쉐이드. 그러니까 JPG는 표현을 못 해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온도, 켈빈 온도가 6000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사진 찍을 때 밖에 광원의 온도가 6000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JPG는 이게 표시가 안 되죠, 이게. JPG는 일단 한번 로 파일을 거쳐서 JPG가 됐기 때문에 JPG 사진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로 파일처럼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일단 보정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할 게 색수차를 보정한다고 그랬죠. 밑에 색수차.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색수차가 생긴다고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일단 여기에 보면 업틱스라는 판넬이 있어요. 업틱스 보이시죠? 업틱스 이걸 방향키를 누르면은 밑에 Remove Chromatic Aberration, 이게 색수차 제거라는 얘기예요. 색수차 제거를 일단은 몰라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 밑에가 카메라 렌즈가 볼록내죠. 또 동그랗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은 저게 플랫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수정을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해주면 수정이 돼요. 사진 변하는 걸 보세요. 클릭하면은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는 것 같죠? 다시 눌러볼게요. 예? 예, 사진이
찍힐 때 렌즈의 기술적인 문제로 평평하게 안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걸 클릭하면은 그걸 반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플랫하게.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카메라로 DSLR로 찍은 사진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보정에 들어가요. 보정에 제일 먼저 베이식 판넬에서 기초적인 것만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이 하늘을 보면은 너무 환하잖아. 그죠?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오른쪽에 환한 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이것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놓고 시프트 누르면은 반자동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하이라이트가 이 왼쪽으로 슬라이드 바가 옮기면서 하늘 색상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모르시죠? 요거 한번 확인을 하려면은 밑에 가서 before after 확인하시고 왼쪽이 보정 전이에요. 오른쪽이 보정 후고 약간 하늘 색상이 바뀌었죠. 그죠? 여기서 기초적인 거 이쪽에 노출을 조정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밑에 가서 색상을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밑에 보면 컬러 믹스가 있어요. 컬러 믹스. 요 커브 디테일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커브 같은 경우는 포토샵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디테일은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초급반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컬러 믹스를 보세요. 컬러 믹스 이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런 슬라이드 바가 생겨요. 컬러 믹스 밑에 보면 어저스트가 HSL이라고 써 있죠. H는 Hue, S는 Saturation, L은 Lightness예요. 사진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아셨어야죠. HSL, Hue, Saturation, Lightness. Hue는 색상. 우리가 색상의 3원색을 RGB라고 그러죠. 레드, 그린, 블루. 그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색도 색상이고. 그 hue고, saturation은 채도.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얼마나 빨간색이냐, 빨간색이 빠진 색이냐, 그걸 나타내는 saturation. lightness는 광도라고 그래요. 광도. 빛광자. 그런데 이제 이거 나중에 또 포토샵 가면은 나올 테지만 HSB도 있어요. HSB는 brightness, L은 lightness. brightness는 밝기죠. 그 자체 밝기. 요건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는데 lightness는 빛광을 써서 광도, 조명이 있을 때 그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 brightness는 명도, 명암이라고 그러죠. 밝은 것과 어두운 거.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요 HS를 옆에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제 밑에 또 컬러가 있어요. 컬러를 누르면은 이게 바뀌는데 지금 요거 컬러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HSL에서
밑에 보면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가 있어요. 루미너스가 그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세츄레이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세츄레이션을 채도. 채도 이게 뭐예요? 뜻이 채도라는 뜻이 채도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같으면 진빨강이냐 흐릿빨강이냐 강약 이 그죠. 그거 채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HSL에서 여기서 휴를 눌러볼게요. 여기 밑에 휴를 누르면은 이제 밑에 나온 게 휴를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예요. 예를 들어서 레드 바를 보면은 요 삼각형은 아니라 오각형인가? 이걸 마우스로 왼쪽으로 가면 진해지죠. 빨강이. 오른쪽 가면 흐려지고. 그죠? 그 꽃 색깔을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빨간색이 진해지고,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바에. 그런데 이걸 조정할 때 어떻게 조정하냐면은, 여기서 슬라이드바를 해서 여기 사진에서 빨간색을 꽃의 색깔을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어저스트 HSL 옆에 보면은 요 동그란 관역 같은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마우스를 이 사진에 옮기면 이렇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하늘에 갖다 대면은 그 하늘 색상이 파란 거하고 파란기가 빠진 거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꽃에 갖다 놓으면 꽃 색깔에 맞춰서 바뀌죠. 예를 들어서 꽃 색깔에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런 바가 생겨요. 그죠? 바가 생기는데 왼쪽에는 진한 빨강이 원이 생기고 오른쪽에는 그 흐린 빨강이 생기죠. 이것을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 이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흐릿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쪽에 그래프 이것도 같이 움직이죠.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움직이면 여기 위에 그래프의 슬라이드 바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잔디밭을 한번 해볼게요. 잔디밭에 갖다 놓고 클릭하면 이런 바가 생기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랑이 초록색이 진해지죠. 잔디 색깔이 진해지죠. 근데 여기에서 옐로우하고 초록 그린에서 이것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색상을 바꿀 때 여기 이렇게 바꾼다. 여기 하늘에 갖다 대면은 왼쪽으로 마우스를 가면은 하늘 색깔이 더 파랗게 되겠죠. 그 대신 여기 하늘 색깔이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색상을 바꿀 때 휴를 여기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도 있죠. 채도를 클릭하면은 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의 채도를 낮추려면은 클릭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채도가 낮아지죠. 꽃의 색깔이 흐릿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채도가 올라가면서 붉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색깔 조정은 여기 칼라 믹서에서 카메라 로에서 할 때는 여기에서 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색깔도 채도를 그렇게 해서 오른쪽 하면 더 파래지죠.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막 움직였는데 색깔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가면은 전후 before after 해서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루미너스가 이제 그 빛의 밝기를 바꿔주는데 여기서 클릭할 수도 있고 요 칼라 믹서에서는 밑에 이런 바가 생겨요. 여기에 루미너스 똑같이 있어요. 루미너스를 클릭해주고 지금 하늘이 너무 밝으니까 어둡게 해주려면은 노출을 낮춰주니까 하늘 색깔이 바뀌죠. 루미넌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밝아지면서 그 파란 색깔도 같이 없어져요. 그죠? 다른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이렇게 누르면은 왼쪽 오른쪽이 밝기가 틀리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진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흐려지죠. 꽃의 색깔이. 잔디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술적인 감각이 여러분보다 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능을 가르쳐 드리면은 사진 조정할 때 내가 봐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해놓은 거는 이건 어색하죠.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그림처럼 됐잖아. 사진 맛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 패널에서 큐를 선택하든지 세츄레이션을 클릭하는 다음에 드래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옮겨져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서 드래그 한다는 거는 마우스를 떼지 않고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드래그해서 네, 이렇게 그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드래그 의미는 드래그 뜻은 컴퓨터 기초반에서 할 텐데 클릭하고는 클릭이라는 말은 한번 눌렀다 놓는 거고 마우스를 드래그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드래그는 요 칼라 믹서 사용법은 요 정도 하면 아시겠죠? 여기서 칼라 믹서에서 휴를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를 변경할 수 있고 루미넌스에서 칼라 색상을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사진은 이제 원상복구를 제가 시켜놓고 원상복구할 때 여기 점 3개를 누른다고 했죠. 점 3개 누르고 Reset to Default 하면은 초기 상태로 간다고 그랬죠. 컨트롤 Z는 명령어를 바로 직전으로 가는 거고 지금까지 한 보정을
열 때 이 사진 찍을 때 상태로 돌릴 때는 여기에서 리셋 투 디폴트로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베이식이나 여기 칼라믹스에서 설명드린 거는 사진 전체에 대한 보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편집할 때 사진 전체를 한꺼번에 편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판넬이 베이식 판넬, 커브 판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판넬은 뭐 설명을 하려면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베이식, 칼라믹스, 밑에 옵틱스, 그 밑에 지오메트릭도 지난번에 했었죠. 그 삐뚤어진 건물들 똑바로 세우고 하는 것들. 요 판넬들이 에디트인데 에디트가 위에 여기가 에디트 판넬을 여는 거예요. 그 밑에가 크롭 사진을 자르고 하는 거고 그 밑에가 이제 이거는 힐링 포인트인데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은 렌즈에 먼지가 들어가서 점이 생기든가 하면은 요 같은 자리에 그 점이 나타나요. 이 모든 사진에 그 렌즈를 찍었을 때 그 점들을 없애줄 때 이 힐링 포인트 쓰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이걸 누르고 요 사이즈 있죠. 사이즈를 조정하면은 이 마우스의 이 원이 커지죠.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또 이 원에 보면은 가운데 원이 있고 바깥에 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 가운데 원하고 바깥에 원하고 요 페더로 바깥에 원이 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원에서 가운데 원 안에는 어떤 효과를 주면 100% 효과가 들어가는데 가운데 원과 밖에 원 그 사이는 점점 흐려져요. 효과를 주면은 100%, 80%, 70% 해서 밖에까지 가면은 0%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아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줄인 상태에서 요 빨간 요 점을 없애볼게요. 클릭하면은 이 빨간 원 속을 요 제일 그 근방하고 같은 유사한 지점을 여기 지가 컴퓨터가 선택을 해요. 이렇게 파란 점을 갖다가 이 빨간 점에다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빨간색이 없어졌죠. 여기가 근데 여기서 요 어떤 경우는 요 빨간 지점을 요 파란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이 파란 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 지점으로 바꿔주는 건데 이 지점이 잘못 선택될 때는 요 파란색을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갖다 보면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요 부분이 빨간색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힐링 브러쉬는 이런 때 쓰는 거니까 나중에 포토샵 가면은 포토샵에 힐링 브러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아까 여기
지금까지 보정한 게 사진 전체를 한꺼번에 보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요 밑에 네 번째 거는 부분 보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하늘만 보정하고 싶을 때, 하늘만 이게 하늘 색깔이 너무 밝다 이거야. 아니면은 하늘 반대편 밑에 지면이 그 부분만 보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 옆에 보면은 Select Sky, 지금 Select Sky가 돼 있죠. 하늘이 선택된 거예요. 하늘 부분이 붉게 물들었죠. 하늘만. 그 색깔이 바로 여기 저 옆에 Show Overlay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이 색깔은 내가 임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클릭하면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그린색으로 바꾸면은 오케이 하면은 여기가 그린이 되죠. 하늘이 선택한 게. 이건 빨간색이 되고, 지금 이 선택 부분이 요 마크가 이 하늘이 선택됐다는 건데, 선택된 부분을 옆에서 보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노출도 보정할 수 있고, 노출을 오른쪽으로 가면 노출이 낮아지죠. 이 그래프도 이쪽으로 가면서 노출이 낮아지면서 하늘의 푸른색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 하늘만 선택을 해서 하늘만 보정할 때 요 마스킹이란 요 기구를 사용하는데, 지금 하늘만 보정했어도 사실은 여기에 하늘은 100%가 보정이 됐지만 이 다른 부분도 하늘에 비슷한 부분은 약간 움직여요. 그래프가. 그건 아시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다시 지금 하늘만 보정했는데 그 반대편 하늘 말고 다른 데를 보정하고 싶다. 그 때문에 여기 위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 Create New Mask. 이걸 눌러서 하늘을 다시 선택해요. 여기서 Select Sky. 하늘을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지금 하늘이 다시 선택이 됐죠. 아까 한 거는 별도로 저 밑에 놔두고 다시 선택이 됐는데, 나는 하늘을 보정할 게 아니고 하늘 반대쪽 밑에 땅 부분을 보정하겠다 이거예요. 이때는 옆에 마스크 2에, 지금 아까 마스크 1에 했었고 마스크 2에 요 표시, 이게 인버트인데 이걸 클릭하면은 하늘 반대편이 선택이 돼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아까 하늘이 선택됐었는데 하늘의 반대쪽이 전부 선택이 된 상태죠. 그러면 이 하늘 반대쪽을 내가 노출을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여기서 하늘 반대쪽만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 툴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들 안 쓰실 건데, 그리고 여기 처음에 선택한 거 요거 요 스카이 원을 바꿔줄 수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 게 하늘, 하늘로 바꿀 수, 궁금하지만 지금 이제 사진이 있고 여기 패널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 또 오픈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오픈한 거예요? 어떤 거요? 저기 위에 내려놨어 조그만 거. 이거요? 네네. 이거? 네, 그거 어디서 오픈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게 나타나요. 패널 어디서 그리고 오픈했어요? 에디트를 하면 없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걸 클릭하면은 지금 하늘 제일 위에 보면 셀렉트 서브젝트가 있죠. 이건 어떤 물체만 선택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요 셀렉트 스카이를 말씀드렸고, 요 물체 설명은 여기는 물체가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것만 선택이 돼요. 그 밑에 브러쉬가 있고, 브러쉬는 붓으로 이걸 클릭하면은 지금 뉴 브러쉬가 나왔죠. 브러쉬 크기도 여기 이 브러쉬가 크기를 요 사이즈 가지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브러쉬가 작아지고, 이 사이즈를 오른쪽으로 올리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져요. 요 페더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페더 아까 말씀드렸죠. 페더 밖에 원이라고 그랬죠. 플로우는 브러쉬를 칠할 때 세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도 종이에다 글씨 쓸 때 꾹 누르고서 힘을 줘서 쓸 때하고 약하게 쓸 때하고 그 진하기가 틀리잖아. 그거 플로우고, 요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숲속이 너무 진하게, 그러니까 어둡죠, 여기가. 요 부분만 클릭해서 이렇게 칠해주면은, 요 칠한 부분만 노출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컨트라스트 조정이 되고, 요 칠한 부분만 밝기를 올리면은 밝아지죠. 내리면은 진해지고, 너무 진하니까 이제 파랗게 여기가 지금 디테일이 안 보이잖아.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요 마스킹 툴은 우리가 어느 일부분만 보정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조정했으면은 다른 부분을 또 하고 싶으면 다시
저 플러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브러쉬 여기 나오죠. 브러쉬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이쪽 숲속을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칠해주고 노출을 올릴 것 같으면 노출을 올리고 노출을 내릴 것 같으면 내리고 그리고 또 하늘 부분 같은 경우도 이 하늘 부분만 칠해가지고 이 부분만 보정이 가능하니까 그죠? 하늘만 어두워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분 보정할 때는 이 툴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하늘을 지금 했잖아요. 하늘 보정하는 그 사이에서 나무들은 모델이 있나요? 브러쉬로 칠한 부분만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나무가 있어. 그것도 같이 보정되죠. 이 칠한 부분은. 이 보정은 좀 어렵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대충대충 하는데 실제로 보정할 때는 디테일하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서 브러쉬 다음에 컬러 레디얼 그래 요거는 지금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해서 가해로 갈수록 흐려지죠. 효과가 가운데는 요 부분은 100% 먹는데 이 끝에 가면은 0%니까 점점 효과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놓고 선택을 해놓고 보정을 하면은 가운데는 진하게 보정이 되는데 가로 갈수록 보정이 약하게 맥히죠. 이런 경우는 사진에 비네팅을 줄 때 비네팅 아시다 모르겠네. 그거를 설명을 생략할게요. 비네팅은 사진을 이렇게 DSLR로 찍으면은 사진이 내구태인가 좀 얻어요. 이 부분이 렌즈 때문에. 근데 그걸 진하게 줄 때 비네팅을 준다고 그러는데 비네팅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사진반에서 예. 선생님이 사진반 선생님이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알아듣기 힘든데 그냥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비네 여기 저 편집에서 여기 이펙트에 가면 여기 그레인이 있고 비네팅이 나와요. 그죠? 이제 사진을 원상복구해 놓고 여기 비네팅이 있죠. 그레인이 있고 비네팅. 비네팅 주는 거는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진짜 제대로 주려면 포토샵 가가지고 커브나 레벨에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진 가해가 시커멓게 되죠. 이게 비네팅 현상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또 반대로 하면 밖에가 하얗게 되죠. 그죠? 이건 그레인이고 그죠?
요거는 사진관에서 사진 찍을 때 애기들 사진 찍고 얼굴만 이렇게 저 뚜렷하게 나오게 할 때 그런 때 써먹는 거니까 요게 비네팅이에요. 지난번 사진반에서 사진반 선생님 설명한 거가 이게 비네팅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비네팅 현상이 DSLR로 찍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가 쪽이 검수룩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렌즈 탓이에요, 렌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렌즈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요 비네팅 설명드릴 게 아닌데. 그리고 레디얼 그레디언트, 여기 리니어 그레디언트는 예를 들어서 리니어 그레디언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은 요 빨간 점 있죠. 빨간 선을 중심해서 요 빨간 선 이전은 100%가 효과가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운데가 50%. 요 100%에서 50%까지 점점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서 이쪽까지는 저 효과가 50%에서 0%까지 점점 줄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출을 줄여볼게요. 노출 줄이니까 이쪽은 이 노출 줄인 효과가 100%가 나타나는데 점점 흐려지죠. 이게 리니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정을 할 때 아까 같은 비네팅도 리니어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해서 비네팅을 만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비네팅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비네팅 준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처럼 단순하게 그 비네팅 바를 움직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포토샵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비네팅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고 또 쉽고 그러니까 요 툴은 마스킹 툴이라고 그러는데 이 툴은 어느 사진에 부분적으로 보정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있을 경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셀렉트 서브젝트인데 셀렉트 서브젝트를 해주면은
요런 물체들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지금 요거 지워주는 게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찍을 때 역광사진이잖아요. 이게 햇빛을 뒤에 등지고 찍으니까 사람 얼굴이 검스러운게 안 나타나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 요 사람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만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된 것만 노출을 올리니까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이런 물체들도. 요 셀렉트 서브젝트. 요거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재작년부터. 이 셀렉트 서브젝트 하니까 역광사진이지만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뭐 이렇게 보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껏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핑에 대해서는 대충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칼라 레인지하고 루미넌스 레인지 요것만 설명을 하는데, 칼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늘 색깔, 파란 색깔만 선택을 해서 보정할 때, 밑에는 광도, 빛의 광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밝은 부분만 선택할 때, 어두운 부분만 선택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